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기대 박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파이 무슨 랜 보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어, 보안 기술 그 자체, 와이파이 무슨 랜 보안 기술 그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우선 와이파이 무슨 랜에서 요구되는 보안 요구 사항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인증에 대한 요구사항, 그 다음에 암호화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을 때 메시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떤 무결성의 무결성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보안 요구사항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와이파이 보안을 이해하는 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의 초기 버전이 1999년도에 와이파이 표준이 처음에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때 보안 사양이 웹 보안인데요. 웹 보안이라고 부르는데 W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때 WP 초기 이 보안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 웹 보안이 2004년 무렵에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IEEE 802.11i라는 표준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그 업그레이드된 표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와이파이 무슨 랜의 보안 표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와이파이 무슨 랜에서 보안은 이제 인증 기능하고요, 그다음 암호화 기능으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때 인증 기능을 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증 기능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암호화를 어떻게 하는지, 이때 암호화할 때 이제 대칭키 암호를 쓰는데요. 암호화를 할 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 그 자체도 이제 중요하지만은, 그 대칭키 암호화를 한다는 것은 그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를 양쪽에서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키를 어떻게 교환할 건가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키 교환하는 문제가 이제 복잡한 문제가 되는데, 그 키 교환하는 방법까지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와이파이 무슨 랜 보안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 요구 사항을 먼저 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제 인증 요구 사항인데,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무슨 단말이 이렇게 연결을 하고자 할 때 아무 단말이나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 허가된 어, 허가된 그런 사용자의 단말만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인증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증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서 인증 기능을 와이파이 무슨 랜 네트워크에서 어떻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무슨 네트워크를 쓰기 때문에 그 무슨 신호가 전달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단말한테는 이제 정보가 다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밀 정보 같은 거는 당연히 암호화를 해서 키를 알고 있는 그런 사용자만 신호를 이렇게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 암호화해서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메시지가 수신이 됐을 때 이 메시지가 진본 메시지가 맞는지 아닌지, 중간에서 어떤 조작이 된 메시지가 아닌지 이런 걸 갖다 확인을 반드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기능을 무결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중간에 결점 없이 나한테 전달이 됐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기능을 무결성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결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인증 요구사항, 암호화 요구사항, 무결성 요구사항, 이 세 개로 어, 와이파이 무선 랜 보안의 요구사항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파이의 보안 기술은 초기에 1999년 IEEE 802.11 위원회에서 와이파이 표준을 만들 그 당시에 보안 사양으로 포함됐던 그런 기능을 웹 보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웹 보안. 이 웹 보안은 와이어드 이퀴벌런트 프라이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무선 랜이지만은 유선 랜과 동등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보안 사양 이름을 웹 보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2, 3년 지나자마자 이렇게 키를 이때 암호화할 때 사용하는 키가 쉽게 이렇게 전사 공격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키가 노출이 된다 하는 게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중요한 정보, 기밀 정보를 무슨 내용으로 전달하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키가 노출이 된다는 거는 뭐 어떤 정보도 이렇게 그 제3자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무선 랜에서 와이파이 무선 랜에서 중요한 정보 전달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잠정적으로 이 웹 보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WPA라는 이제 기술을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이 WPA는 와이파이 프로텍티드 액세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완전히 기존의 웹을 갖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을 IEEE 802.11i라는 표준으로 이렇게 이제 채택을 해서 현재까지 쓰고 있고요. 이런 표준을 WPA의 버전 2다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이제 WPA 2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오리지널 무선랜의 와이파이 무선랜의 암호 사양인 웹 보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당시가 1999년도인데요. 1999년도. 1999년 당시는 미국 정부에서 암호 기술 수출을 통제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개발된 암호 기술이 해외에서 사용이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암호 키가 64비트 이내 키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이제 수출 제한을 하고 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무선 랜을 개발하는 표준화 기관에서 키를 64비트 이내의 암호 키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암호 체계를 개발해서 이렇게 채택을 했는데 그때 암호 기법은 RC4라는 그런 스트림 암호 체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스트림 암호 체계. 스트림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여기서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제가 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박승철하고 대칭키 암호화를 치면은 스트림 암호 RC4 스트림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그런 동영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은 RC4 스트림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이 RC4 스트림 암호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패킷 하나가 있으면은 이 패킷에 대해서 키를 그러니까 베타적 논리합 연산해서 이렇게 해서 암호문을 만들어서 전달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아주 이렇게 간단한데 동작하는 방식은 간단한데 이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뭐 베타적 논리합 연산 이렇게 저기 에 대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이게 이제 팩문이잖아요. P가 팩문이고 이 키인데 이 암호문에다가 평문을 논리합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P에다가 이렇게 논리합 연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이게 그 베타적 논리합 연산에서 자기 자신끼리 이렇게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면 그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베타적 논리합 연산에서 어떤 값의 여군이 덧셈 여군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KI가 된다. 그죠? 그래서 스트림 암호를 하면은 스트림 암호를 사용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평문을 알고 있으면은 그 평문을 암호문에다가 논리합 베타적 논리합 연산을 하면은 바로 키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림 암호를 쓴다는 이야기는 이 스트림 암호를 쓴다는 거는 뭐를 전제로 하냐면은 패킷마다 내가 전송할 때 그 패킷마다 키를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야지 매번 키를 다른 걸 쓰기 때문에 그전 키는 노출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RC4 스트림 암호를 쓰면서 키 전체 길이는 64비트 이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EEE 802.2 와이파이를 개발하는 표준화 기관에서 이 스트림 암호에 사용하는 키는 40비트로 이렇게 키를 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매번 패킷을 보낼 때마다 서로 다른 숫자를 보내가지고 그 서로 다른 숫자하고 키하고 더해가지고 그게 새로운 키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송신자가 이 24비트 여기 이제 24비트 이니셜 벡터라고 그러는데 24비트 이니셜 벡터하고 40비트 키하고 더해가지고 64비트 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암호문을 만들고 그리고 키는 노출 안 하지만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이거는 패킷을 보낼 때 이제 상대방한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24비트짜리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키하고 더해가지고 그거를 64비트 키로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하게 이렇게 이제 만든 거죠. 그러면은 요 24비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값이 매 패킷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 패킷마다 서로 다른 키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한 거죠. 근데 문제는 요 24비트가 있잖아요. 24비트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특히 이제 이 평문을 이렇게 평문을 알게 되면은 이제 그 키를 찾아내는 게 상당히 쉽잖아요. 스트림 암호에서는. 그래서 이 평문을 미리 이렇게 공격자가 알 수만 있으면은 평문을 미리 알 수만 있으면은 이 전사 공격, 그러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가지고 키를 알아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매번 키를 다르게 만드는 게 요 다르게 만드는 값이 24비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그렇게 이제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웹 보안에서 사용했던 24비트 이니셜라이제이션 벡터 플러스 40비트 암호 그래서 전체 64비트 암호 키가 전사 공격에 노출이 돼 가지고 쉽게 키가 알려지는 그런 약점이 드러난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한 2002년, 2003년 정도에 이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 그 웹 기반의 암호를 더 이상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웹 보안에서 이제 인정 기능은 당연히 이제 AP에서 이렇게 인정을 저기 수행을 했고요. 인증 기능을 AP에서 수행했고 두 가지 이제 인증 방식을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아예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방 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픈 오센티케이션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증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인증 자체를 안 한다고 인증 자체를 안 하면은 어떤 단말이든지 이제 AP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접속은 되지만은 그 접속한 단말이 AP하고 프레임을 교환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프레임을 교환하려고 그러면은 RC4 스트림 암호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야 되고 암호화를 하려면 키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를 모르는 단말은 암호화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오픈 오센티케이션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서
그러니까 단말에 그 API에 접속을 했다고 해서 통신이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개방 인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무 단말이나 어,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프레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유키 인증 방식을 제안했는데 공유키 인증 방식을 보시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인증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쉽게 이야기를 할 텐데 이 무슨 스테이션이 AP에게 인증을 요청하면은 AP는 어떤 임의의 숫자, 보통 그런 숫자를 갖다 넌스라고 그러는데 넌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 넌스는 이제 임의로 만들기 때문에 일회용 임시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회용 임시 정보를 평문 형태로 무슨 스테이션한테 무슨 단말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무슨 스테이션은 저기 AP하고 미리 공유하고 있는 그 RC4 암호 키 있잖아요. 키 40비트짜리 키. 그 키를 써서 요 AP가 나한테 보내준 그 넌스 정보를 암호화해서 AP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AP는 자기가 보낸 넌스 정보를 단말이 암호화해서 나한테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은 그 해석이 제대로 되면은 이 단말은 나하고 같이 암호 키를 알고 있는 그 단말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 단말은 미리 이 등록된 키를 알고 있는 단말이기 때문에 인정에 성공한 단말이다. 이렇게 이제 저기 그 연결을 갖다 그 접속을 갖다 허가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유 키 방식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아예 인정을 하지 않고 오픈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오픈 오센티케이션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키를 모르기 때문에 암호화해서 신호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뭐 이렇게 통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웹 보안은 그래서 인증도 사실은 이제 암호화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암호화 자체가 지금 이렇게 이제 암호화에 사용하는 키 자체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 웹 보안은 보안 강도가 아주 낮은 그런 이제 환경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그런 보안 강도가 높은 그런 네트워크에서 그런 환경에서는 웹 보안을 더 이상 이제 쓰기가 어려워진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 웹 보안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보안 메커니즘을 IEEE 802.11i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개발을 한 거죠. 한 건데 여기는 이제 완전히 기존의 그 보안 메커니즘하고 좀 완전 이제 다르게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요. 기존에는 이 보안이 무슨 단말하고 요 AP 사이에 인증과 또 키 등록과 그 다음에 암호화가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요 AP뿐만 아니고 인증 서버가 별도로 있어가지고 인증 서버가 있어가지고 이 무슨 스테이션을 AP를 경유해서 인증 서버가 인증을 하게 그리고 인증 서버를 통해서 AP와 무슨 단말 사이에 사용할 암호키를 인증 서버를 통해서 생성을 하도록 그리고 이 무슨 단말은 인증 서버에게 등록을 하고 인증 서버는 각 무슨 단말 개별적으로 등록된 무슨 단말을 갖다 인정하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죠. 그때 사용하는 인증 메커니즘을 하나만 딱 정의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개의 인증 메커니즘, 인증 기술들을 갖다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의를 했는데 IEEE 802.11i에서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인증 프로토콜의 이름을 Extensible Authentication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인증 메커니즘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인증의 강도에 따라서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거기에 적합한 인증 메커니즘을 선택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 EAP라고 그러는데 EAP에 뒤에 이제 뭐 특정한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이름 붙여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EAP TLS, EAP TTLS, EAP PEAP, EAT 테스트 뭐 이런 여러 개의 이제 인증 메커니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인증 그 인증 프로토콜에서 사용하는 EAP에서 사용하는 메시지를 무선랜 환경에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을 IEEE 802.1x라는 IEEE 802.1x라는 프로토콜을 써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AP에서 인증 서버 간에는 레디어스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써서 그 EAP 프로토콜에서 인증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IEEE 802.11i에서 사용하는 인증은 APS 인증을 하는 게 아니고, 물론 APS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도 있습니다. 그런 모드를 이제 퍼스널 모드라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인증 서버에서 인증을 하도록, 그리고 암호화에 사용할 키도 인증 서버에서 만들 수 있도록 만들도록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런 메커니즘을 EA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IEEE 802.11i 인증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절차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선 AP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인증 기법, 그 다음에 암호화 기법 이런 거를 무선 스테이션한테 비콘 저기 신호를 갖다 이렇게 보낼 때, 비콘 프레임 보낼 때 이제 무선 스테이션들한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주기적으로. 그러면은 AP를 발견한 이 무선 스테이션은 그 AP를 경유해서 인증 서버한테, 오센티케이션 서버한테, 인증 서버한테 인증 요청을 위한 EAP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물론 이 EAP 어떤 EAP를 쓸 건지를 이제 그 사전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어떻게 인증하는지는, 사실 어떻게 인증하는지는 어떤 EAP 방식을 쓰는가에 따라서 인증 방식은 이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조금 이따 이렇게 인증 방식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인증하는지를 좀 보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인증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 그 인증 서버하고 그 다음에 무선 단말 사이에 어, 그 암호화할 때 사용할 키를 교환하는, 키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보통 우리 키 교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큐, 키, 키 교환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키 교환 절차가 조금 이렇게 복잡합니다. 키 교환 절차가 복잡한데, 어, 이 키 교환 절차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키 교환 절차라는 게 뭐냐면, 키를 등록을 하지 않고 미리 등록을 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키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가 암호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무슨 단말하고 인증 서버 사이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아가지고 그 암호할 때 사용한 대칭키, 암호할 때 사용할 대칭키를 두 개를 대칭키를 서로 동일한 대칭키를 딱 이렇게 만들어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키가 사실 노출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키 자동 생성하는 키를 양쪽 서로 두 개 서로 다른 단말이 키를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키를 안전한 키를 암호 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어, 특수한 그런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특수한 그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프로토콜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냐면은 DP 헬먼 공개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키를 이렇게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 DP 헬먼 공개 키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사실 여기서 소개하기는 조금 이렇게 난이도도 높고요. 그다음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DP 헬먼 공개 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어, 무슨 단말하고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증 서버 간에 대칭 키 암호화에서 사용할 키를 이렇게 딱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증 서버는 이 키를 갖다 보통 이제 마스터 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키를 지금 인증 서버하고 무슨 단말 사이에서 만들었고 사실 암호화는 무슨 단말하고 액세스 포인트 사이에서 이제 암호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스터 키를 오센티케이션 서버는 AP한테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하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좀 복잡한데요. 이때 이제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 프로토콜이 TLS 프로토콜을 쓰는데요. TLS 트랜스포트 레이어 시큐리티 프로토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가 보통 HTTP를 쓸 때 HTTPS를 요새 이제 많이 쓰잖아요. HTTP 대신에 HTTPS. 요 HTTPS, 그러니까 Secure HTTP를 쓸 때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보안 프로토콜이 TLS거든요. 그 TLS의 예전 버전은 이제 SSL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SSL TLS 이렇게 표현하는데 SSL TLS에서 안전한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여기 사실은 SSL, TLS를 좀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는 그런 기술이라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데 혹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것도 유튜브에 박승철 치고 여기 SSL, TLS 이렇게 하시면은 TL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다음에 키 교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은 어,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기로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무슨 단말하고 AP가 대칭키에 사용할 키를 서로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키를 사용해서 이제 암호화해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IEEE 802.11i 인증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EEE 802.11i 와이파이 무선 랜의 보안 표준에서 제공하는 인증은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 하나는 사전 공유 키 인증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프리셔드 키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AP를 무선 공유기 같은 걸 이제 설치를 하고 무선 공유기에 접속한 모든 사용자들이 동일한 그런 키를 써서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방법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뭐 카페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무선 공유기 설치하고 그 무선 공유기에서 패스워드를 등록해 놓고 그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모든 사용자는 어, 동일한 패스워드를 써서 이렇게 인증을 하는 그런 인증 메커니즘 있잖아요. 그런 것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사전 공유 키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AP에서 그 AP를 사용할 모든 무슨 단말에 대해서 그룹 인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드를 퍼스널 모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퍼스널 모드. 그래서 퍼스널 모드에서 사전 공유 키 방식을 많이 쓰는데 사전 공유 키 방식의 인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이 웹에서의 사전 공유 키 인증 방식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제가 이렇게 공유 키 인증 방식을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이렇게 공유 키 인증 방식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방식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지 차이는 지금 현재 IEEE 802.11i는 802.11i는 사전 공유키 인증할 때 사용하는 암호 방식이 어, 웹에서 사용했던 암호 방식하고 다른 이제 암호 방식을 쓰게 되는데 그 암호 방식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인증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방식을 IEEE 802.11x 기반의 인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인정 방식은 상호 인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그러니까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무슨 단말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무슨 단말도 이 네트워크, 이 서버가 진짜 서버가 맞는지를 갖다 이제 인정하는, 서로 이렇게 상호 인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을 하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HTTPS를 써서 웹 서버를 접속할 때 웹 브라우저가 웹 서버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웹 서버가 어떤 특정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고자 할 때 그 클라이언트 인정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웹 브라우저가 어떤 웹 서버를 접속할 때 그 웹 서버가 진짜 웹 서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것도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정하는 걸 갖다 상호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호 인정. 그래서 이 IEEE 802.11x는 무슨 단말이 오센티케이션 서버를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도 있고,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정 서버가 무슨 단말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호 인정 상호 인정을 지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정 서버를 통해서 무슨 단말, 그룹 인증이 아니고요, 무슨 단말별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슨 단말별로 인증에 필요한 정보들을 갖다 미리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하게 하고, 그 등록된 정보를 확인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무슨 단말을 갖다 이렇게 인정하는 개별 인정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같은 데서는 다 대부분이 그룹 인정을 하진 않고요. 무슨 단말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증 서버를 통해 개별 인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면은 이제 인정하는 그런 방식의 개별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의 서버를 경유해서 개별 인정하는 이런 방식을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IEEE 802.11x 기반의 상호 인정은, 이 상호 인정을 하려면은 사실 이제 조금 좀 복잡한 개념이 필요한데, 우선 무슨 단말이 인증 서버를 이렇게 이제 인증을 하려면은, 인증 서버를 인정을 하려면은 그 인증 서버의 인증서,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공인 인증서 있잖아요. 그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이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보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IEEE 802.11x 기반의 상호 인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인정이 완료된 사용자의 트래픽만, 인증이 완료된 사용자의 프레임만 AP에서 이렇게 통과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어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IEEE 802.11x라고 그러거든요. IEEE 802.11x. 그래서 이 IEEE 802.11x는 포트 기반의 접근 제어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인증 서버를 통해서 먼저 인증을 하고, 인증이 되면은 그 인증이 됐다는 것을 인증 서버가 AP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AP가 이 인정된 단말이 보내는 프레임만 그러니까 통과를 시키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트 기반의 접근 제어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IEEE 802.11i 인증 프로토콜은 IEEE 802.11ix 1x 그러니까 서버에서 인정이 되면은 인정된 단말이 보내는 프레임만 전달하게 하는 그런 포트 기반의 접근 제어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정하는가는 그 Extensible Authentication 프로토콜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개 중에 선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증 프로토콜을 쓰는가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 방법은 EAP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증 메커니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EAP TLS인데요. TLS 아까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이 TLS의 그 전 버전이 SSL이라고 그랬잖아요. SSL. 이 TLS를 사용해서 이제 인증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TLS 인증 기법은 뭐냐면은 무선 단말하고 무선 스테이션하고 오센티케이션 인증 서버가 서로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인 인증서. 그 인증서를 가지고 상호 인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무선 단말이 인증 서버한테 인증 서버의 인증서를 공인 인증서를 갖다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공인 인증서 그 인증서에 인증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접속하는 이 인증 서버가 인증서에 있는 그 인증 서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확인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받을 때는 이 공인 인증서라는 게 있잖아요. 공인 인증서라는 게 조금 복잡해집니다만 무엇에 대한 인증서냐면 공개 키에 대한 인증서거든요. 퍼블릭 키. 퍼블릭 키에 대한 인증서거든요. 그래서 이 퍼블릭 키 여기 이제 인증서에 기록된 이 퍼블릭 키가 이 기관의 공개 키가 맞다 하는 것 갖다 인증해주는 그런 문서를 갖다 인증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서를 내가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그 기관, 그 인증 서버에 공개 키를 내가 이제 믿고 쓸 수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인증 서버가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나한테 보낼 때 자기의 개인 키로 뭔가 이렇게 서명을 해서 나한테 보내면은 그 서명을 인증서에 있는 공개 키를 가지고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 문서가 인증 서버가 보낸 문서가 맞다 이런 걸 이제 내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라고 해요. 조금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 구체적인 그 저기 TLS가 어떻게 동작하고 또 TLS에서 인증서를 어떻게 사용하고 인증서를 가지고 저기 어떻게 상호 인정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식은 앞에 제가 소개했던 유튜브에 박승철 SSL TLS를 치면은 그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방식을 쓰려고 그러면은 무슨 단말하고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증 서버가 공인 인증서를 같이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단말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려면 그 스마트폰에 공인 인증서가 반드시 이렇게 존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EAP TTLS라는 건데요. TLS인데 오센티케이션 서버만 공인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단말은 공인 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무슨 단말하고 공인 인증 서버 사이에 그 보안 채널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안 채널. 그 보안 채널을 설정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보안 채널을 통해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안전하게 전달해 가지고 인증 서버가 등록된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 패스워드를 알고 있는 그 무슨 단말이 맞구나 하는 걸 이제 확인해서 인정하는 그런 방식을 EAP TTLS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설명은 둘 다 지금 TLS를 쓰고 있기 때문에 TL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는 거는 유튜브에서 박승철의 공개키 암호화 이 사실 TLS에서 보안 채널을 설정하려고 그러면은 그 암호키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그러니까 암호화해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채널을 보안 채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려면은 암호화할 수 있는 키를 서로 이렇게 키를 서로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 키를 교환하는 방식이 아까 이야기했던 DP-헬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 DP-헬먼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박승철의 공개키 암호화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TLS도 SSL TLS 동영상을 보시면 TL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이 메시지가 인증 서버가 보낸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서명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서명도 별도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참 좋겠는데 워낙 이 기술 여러 가지 기술이 또 방대한 그런 내용이라서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네. 오케이. 그리고 인증서가 양쪽에 다 인증서가 없는 경우, 양쪽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이 그 양쪽에 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보낼 때 있잖아요. 이 메시지가 상대방이 무슨 단말하고 오센티케이션 서버, 인증 서버 사이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정보가 인증 서버가 보낸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인증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무슨 단말이 보낸 게 맞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참 어렵다고. 그죠? 그렇게 확인하는 거는 상대방을 갖다 인증하는 건데 오센티케이션 하는 건데 그 오센티케이션 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키를 갖다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 사전에 키를 이제 등록해놓고 아, 이 키를 알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이 키를 알고 있으니까 그 키를 알고 있는 상대방이 맞구나 이런 것 갖다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아까 이제 암호화에 사용하는 이 참 키가 여러 개가 막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운데요. 암호화 암호화 할 때 필요한 게 이제 그 키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암호화 키. 암호화 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DP 헬먼 알고리즘이라는 걸 쓰는데요. 이 DP 헬먼 알고리즘을 쓸 때 이제 어떤 정보를 갖다 이렇게 주고받아야 되거든요. 그 정보를 주고받을 때 이 정보가 상대방이 뭐 보낸 정보가 맞는지를 갖다 확인을 해야 된다. 확인. 그 확인할 때 요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요 사전 공유키 요걸 가지고 이제 확인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딥헬먼 이 알고리즘을 써서 이렇게 암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 수 있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거를 그 암호해서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패스워드를 가지고 이제 단말을 무슨 단말에 대해서 인증 서버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제가 지금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공인인증서가 양쪽 다 공인인증서가 이렇게 필요 없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처리에 부담이 되는 그런 이제 소형 장비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인증을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3 802.11i 암호화 방식은 사실 두 가지를 정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 초기. 그러니까 2003년도에 완전히 그 i3 802.11i가 표준으로 되기 전에 임시로 이 웹 보안의 취약점을 임시적으로 보완하는 이런 것 갖다 이제 WPA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WPA에 사용하던 키가 64비트 키였잖아요. 키 64비트. 24비트 이니셜라이저 벡터 플러스 40비트 키를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64비트 키를 썼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특히 24비트짜리 그 이니셜라이저 벡터 값이 너무 작아서 전사 공격에 노출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키를 늘렸죠. 그래서 이니셜라이저 벡터를 48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키는 128비트 키를 써서 훨씬 더 보안이 강화된 그런 어떤 그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토콜을 TKIP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Temporal Key Integrity Protocol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TKIP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보안을 강화한 그런 보안 체계를 WP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04년도에 2004년도에 i3 802.11i가 나올 때는 이 TKIP 표준 대신에 뭘 썼냐면은 AES 표준을 썼습니다. AES.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대칭키 암호화 표준 이러면 AES 표준을 쓰는데요. 이 AES 표준을 이제 TKIP 암호 프로토콜 대신에 AES를 채택한 그런 보안 체계를 WPA2라고 그러고요. 현재 표준은
이 WPA2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AS 암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것도 상당히 좀 복잡한, 그래서 설명하기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박승철 대칭키 암호2 해서 AS 이렇게 치시면은 유튜브에 A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설명한 그런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인증 과정에서 이제 안전한 채널이 생성되면 무슨 스테이션하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AS 사이에, 오센티케이션 서버 사이에 키가 생성이 되고요. 그 키를 오센티케이션 서버가, 인증 서버가 AP한테 전달해서 무슨 단말하고 AP가 그 키를 사용해서 이제 안전하게 암호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작하는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IEEE 802.11 I 암호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고 나서 보니까 과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자동 키 생성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그 상호 인증 서버에 대한 인증서를 가지고 인증 서버를 인정하는 메커니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쭉 설명을 해가지고 참 구체적으로 조금 이해하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더 이상 깊이 들어가기에는 이렇게 또 너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와이파이 무선랜의 보안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우리가 이 와이파이 AP 라우트를 써서 이제 실제로 무선랜을 갖다 설계하는 이제 그런 공부를 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와이파이 보안을 설정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또 필요하면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답변인데 또 설명도 제가 조금 이렇게 축약해서 하고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